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 팬데믹과 물류 대란으로 총 수출이 일시 감소한 상황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13억 6천만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그 10월 말 현재로 특히 이제 그 아세안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배라든지 신선 품목에서도 성장이 나타났고 쌀 가공식품에서도 매년보다는 한 11% 정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힙한 식문화 트렌드로 불리는 K-푸드를 즐긴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로 자리해가는 K-푸드가 이제 K-팝 못지않은 한국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던 우리 쌀의 놀라운 변신이 있다. K푸드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떡볶이. 한국인의 국민 간식이 이제는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불리고 있다. 유명 K-팝 아이돌이 방송에서 떡볶이 먹방을 선보이거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떡볶이를 언급할 때마다 화제가 되며 세계인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석에서 조리한 떡볶이가 불티나게 판매됐고 일본에선 현지 유튜버의 떡볶이 먹방이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K-팝이라든가 또 BTS나 이런 쪽의 K-팝의 그 한류 때문에 그 떡볶이 제품들 특별하게 즉석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돼서 그런 것들이 그 수출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현지 입맛에 맞추기보단 한국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한국식 쌀떡볶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K푸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떡볶이를 포함한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0년 1억 3,800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6,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쌀 가공식품 수출 효자는 떡과 밥으로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는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소비가 확대됐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냉동 볶음밥, 즉석밥 등은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BTS로 대표되는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K푸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떡볶이, 김치, 고추장 등 한국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감도와 구매 의향이 지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류 연계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캄보디아, 몽골, 독일, 캐나다 등 신시장의 시장 개척 용어를 파견해서 수출 유망품의 육성과 유럽 바이어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가공식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하고 21년 전부터 수출 시장을 개척해온 기업이 있다. 1985년부터 시작해 37년 역사를 자랑하는 맘모스 제과의 쌀과자 판매는 현재 대형 할인점을 비롯한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등 온오프라인 등으로 확대됐다. 저희가 대략 수출하는 국가는 한 16개국에 70여 개 도시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대략 전성기 때는 한 8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만 빼놓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미주 지역, 동남아, 오세아니아 그런 순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맘모스 제과의 인기 있는 비결은 색소와 방부제,
소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다양한 제품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아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섰고, 이곳의 제품은 70여 종에 달하는데 쌀과 현미 등 글루텐이 없는 원료로만 만들어진다. 바로 이것이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맛도 딸기, 바나나, 초코, 요구르트 등 다양해 해외에선 노년층보다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 소비자들께서 스낵 생각하시면은 달고 짜고 맵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낵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 쌀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루텐 성분이 없고 성분 자체가 심플합니다. 또 곡물로 만든 과자고, 그래서 건강한 스낵으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밀 성분에 있는 글루텐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또 소화가 안 되는 셀리악 병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쌀에는 없기 때문에, 쌀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아미노산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쌀 제품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영양식, 아침 대용식, 다이어트 간식 등 현지인들의 글루텐 프리 건강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쌀 가공식품들. 최근에는 녹차와 감귤, 홍삼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쌀과자를 선보이는가 하면 제품의 형태도 기존 스틱형에서 소비자들의 간편식 취향에 맞추어 한입 크기의 포장으로 다양화했다. 세계 쌀 가공식품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 향후 전망이 밝은 만큼 더 넓은 세계로의 진출을 위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쌀 제품에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맛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쌀 가공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앞으로 비건, 글루텐 프리, 햇삽에 걸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리 쌀은 현재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9kg으로 전년 57.7kg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136.4kg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쌀 가공식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상승세 원인을 저희 분석해 보니까 특히 한류에 대한 부분이 아세안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글루텐 프리라는 그런 영양에 일단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면서 가공법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편식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즉석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1, 2인 소규모 가구 증가와 MZ 세대들이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는 즉석밥이나 도시락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을 개발했다. 사회 구조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 쌀을 먹는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이제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풍경이 정말 보기 힘들고, 거의다가 이제 가공식품을 바로 사서 드시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밀제분처럼 밀가루처럼 가루서부터 가는 가공식품들이 대다수고 굉장히 많은데, 이 단단한 쌀을 가루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루쌀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쌀은 그냥 빻아도 되지만 가루의 품질이 떨어지고 습식 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밀보다 2배 이상의 비용과 노동력이 들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가루 전용 쌀 품종인 수원 542호 개발에 성공하고, 이후 재배 안정성을 보완해 병에 강하고 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할 수 있는 가루쌀을 개발한 것이다.
밀을 수확한 후 바로 가루쌀을 이양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단 재배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그 지원단을 꾸려가지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재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재배 기술이 제대로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한 저희 농촌진흥청에는 식가공의 R&D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루쌀의 물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고급진 가공품 만드는데 우리가 저 연구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벼 재배 농가. 햅쌀 수확철에 들어선 농가는 여느 흔한 가을 수확기 풍경을 만들어내지만 이곳에서 자라난 벼는 특별하다. 올해 첫 수확된 가루쌀 품종 바로미 2다. 지난 5월에 가루쌀 12헥타르를 이양해 첫 수확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제가 2020년도부터 가루미를 재배하게 됐는데요. 이게 가루미 품종이 2019년도에 식량과학원에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식량과학원 종자 개발하신 박사님께서 특별히 시험 재배로 한번 해보자고. 가장 최근 개발된 품종인 가루미는 보통의 벼와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같지만 그 성질이 밀과 비슷하다. 작은 힘으로도 쉽게 빻을 수 있는 가루미는 밀가루처럼 건식 제품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분 손상이 적어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비용과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는 품종이다. 이 가루쌀은 겉은 쌀이지만 속은 사실상 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루텐 없는 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거는 마른 상태, 바로 수확을 해서 그냥 건식 제분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제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질도 밀가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쌀에 가까운 게 아니고 밀가루에 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식품 소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분질 및 재배 면적을 4만 2천 헥타르로 늘려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한 가루쌀 생산을 2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가루용 쌀 계약 재배는 국내 쌀 가공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 수급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 밥쌀용 공급 과잉에 따른 양곡 관리 비용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을 1년에 200만 톤 정도 먹고 있거든요. 뭐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수입밀이 가격이 가장 낮죠. 그 윗단계가 지금 쌀가루 산업, 일반 지금 한 50여만 톤 1년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루쌀은 완벽하게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가루쌀의 성공 관건은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지 여부다. 이제 막 개발과 보급에 걸음마를 뗀 만큼 가루쌀을 이용하는 빵집은 아직 드물다. 전북 군산 수송동에 있는 베이커리. 이곳은 수입밀이나 수입쌀이 아닌 우리 농산물, 쌀가루를 이용한 빵으로 전국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이 쌀빵이 너무 좋다, 뭐 자기한테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저희 이제 쌀빵을 먹어보고 반복해서 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여느 빵을 만들 때와 같이 바로 반죽기에 가루미와 재료를 배합에 맞게 넣으면 알맞게 빚어진 반죽이 완성. 이를 숙성시킨 뒤 구우면 맛있는 빵이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가루쌀의 매력은 밀가루처럼 바로 가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되면서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일반적인 맵쌀을 물에 불려 가루로 만드는 방식의 전통 쌀빵은 식감이 퍽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갈아서 반죽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식감도
촉촉하게 개선되었다. 예전에 이제 습식 쌀가루 이제 일반미에서는 그런 식감이 밀가루에 비해서 꺼끌꺼끌함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질미, 이 가루미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이 돼서 밀가루에 못지않은 그런 식감이 있고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루쌀로 제품화된 쌀 가공식품이 각종 빵과 면 종류, 과자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는 그 역사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술, 안동소주가 있다. 저희 명인 안동 소주는 500년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을 시작한 지는 약 한 30년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제품이 45도하고 35도, 22도, 19도 네 가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저도주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 안동소주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6호 박제서 명인이 빚는 증류식 소주다. 100% 우리 쌀로 만들어진 안동소주는 3단 4이법으로 전통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안동소주 특유의 화근 냄새를 제거. 그 맛이 깊고 부드러우며 음주 후 뒤끝이 깨끗하고 숙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쌀이 생산이 많이 돼서 그 쌀이 많아서 쌀로 만드는 그 술이기 때문에 그 안동소주 제병표가 유명해졌고 또 특히 낙동강 유역이기 때문에 물이 좋습니다. 수질이. 그래서 수질 좋고 곡창지대고 하니까 그 술이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동소주가 유명해진 걸로 되었습니다. 또한 명인 안동소주의 맛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백일 숙성이다. 오랜 숙성을 거쳐야 증류 직후의 거친 맛이 순화되고 잡내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저온 장기 숙성 덕분에 술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안동소주를 이제 그 옛날 방식을 벗어나서 현대인의 맞게끔 그 이제 그 3단 사입을 해서 그 옛날에 이제 땅에 묻었는 게 이제 그 요새로 말하면 숙성이에요, 숙성. 그걸 볼을 따가지고 숙성을 우리는 이제 100일 이상 시킵니다. 100일 이상 숙성시켜서 현대인의 그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제조를 합니다. 또한 쌀로 만든 막걸리는 현재 주류 시장에서 가장 젊은 술로 불리며 중장년 남성이 선호하던 술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MZ세대 사이에서 없어서 못 먹는 술로 자리 잡았다. 막걸리는 맥주보다 좀 더 높게 그 알코올 도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주도 25도에서 40도 사이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찾는 술의 종류도 좀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맛에 그 맛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한국 술을 마시는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명인 안동소주 역시 요즘 힙하면서도 고급화된 전통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걸치면서요, 혼자 먹는 혼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먹는 홈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 돼서 지금은 저도주 추세, 웰빙 시대, MZ 시대에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도주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2도, 19도 저도주가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세도에서 업소가 못 팔 정도입니다. 1992년부터 상업화한 이래 아들, 손자까지 3대가 힘을 합쳐 전통을 단순히 있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명인 안동소주. 이들은 3대째 명맥을 잇는 장인 정신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저희들 신반불 약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많은 수출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서 특히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증류주와 과실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치, 장류 등 해외 수요가 증가 중인 농식품과 연계해서 전통주와 페어링 가능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소비자 체험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주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부처 등 관련 업계와 협업해서 우리 술 세계화에 팔걷고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주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과 함께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 2022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비대면 경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 50개사가 참가해 쌀 가공식품의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루텐 프리 식품, 코로나19로 가속 성장된 가정 간편식, 밀키트, 홈 베이커리 쌀빵, 쌀가루 등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쌀 가공식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이어서 특별하게 강화됐던 거는 O2O 행사를 강화시켰고요. 2016년도부터 온라인 전시관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황리에 운영되진 못했는데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강화하고 또 현장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터뷰를 전개하고 덕분에 올해는 한 2,300만 불의 상담 성과가 있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7% 정도 신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O2O나 이런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그 위주의 전시를 이어서 해서 짧은 4일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연중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쌀 가공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K푸드 페어 등의 해외 박람회를 개최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 쌀을 해외 현지 시장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각국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선 김치와 장류, 떡볶이, 쌀과자 등 한국 특색 식품이 관심이 높은데 한국관을 찾은 해외 바이어와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 신규 시장을 발굴하며 동남아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물류 부분에서는 물류 비시험뿐만 아니라 전용 선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운영에 대한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격 지원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입점을 지원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검역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쌀 가공품이 생산된다면 내수 확대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산 쌀의 중요한 소비 시장이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우선은 원료를 싸게 공급해 드리는 게 하나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원료 구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확대를 하겠고요. 특히 가루쌀의 경우에
레시피를 개발하고 하는 그 예산을 지금 내년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R&D 자금, 레시피 그 개발하는 자금, 그 개발하는 데 필요한 원료 이런 걸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모자랄 정도로 쌀 가공품 생산과 수출을 늘린다면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함은 물론이고 어쩔 수 없이 소진해야 하는 수입쌀도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쌀 가공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농업의 뿌리인 쌀 산업의 안정과 식량 안보 태세를 갖추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